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22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 끝에 극단적을 선택을 한 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는데 어떤 그 실체가 규명이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증폭이 되는데 그냥 이것이 단순한 성추행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서울시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뭔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피해자 쪽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죠. 2차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단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도 장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또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통제 장치가 발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하나는 서울시 비서실 20명 정도에게 피해자가 이 피해를 호소를 했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묵살됐다는 거죠. 무려 20명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묵살됐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일단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이 20명은 다 지목할 수가 있겠죠. 피해자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고 다 지목할 수가 있으면은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 20명을 소환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의혹은 지금 고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가 됐는데 7월 8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7월 7일에 검찰에 원래 접수를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 다음날 경찰에 접수를 했습니다. 검찰에 안 돼서 경찰에 접수를 했습니다. 자, 그 과정은 두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선 서울시 비서실 20명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가 4년이 넘는 동안 그렇게 내가 지금 추행을 당하고 있다, 이거 관련 텔레그램 사진도 보여주고 하면서 좀 정보 요청을 했다.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특히 본인이 호소한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다죠. 이 구급공무원 15 끝나고 구급공무원으로 들어갔다고 했으니까는 위에 다 위사람들이죠. 위사람들에게 다 이 호소를 했고, 심지어 거기는 인사 담당관까지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호소를 했고, 이 부서 이동,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작년 말쯤에 나왔죠. 7월인가요? 작년에 어쨌든 이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17명에게 이야기를 했고, 부서를 옮긴 후에도 내 비서실에 있을 때 이렇게 피해를 봤다. 이것도 3명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조처를 취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비서실장들, 그때 비서실장들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20명에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비서실장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몰랐다면은 이것은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이렇게 묵살을 한 거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서울시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더 따져야 되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온 답변은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상급 직공무원들이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서 일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다른 데 가고 싶으면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와라. 가해자에게 허락을 받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 폭로죠. 폭로니 여기서 서울시 쪽에서 그것이 억울하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반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묵인 방조가 있었고 그랬던 것이 아니다. 20명에게나 다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할 말 있으면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는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자, 이것과 함께 어쩌면 또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월 8일에 2시에 고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4시 반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갔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 2시 반까지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9일날 새벽 2시 반까지 심야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한쪽에서는 뭐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심리대책회의를 열었다. 뭐 이렇게 동시간대에 이루어졌다 이거였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 피소 사실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유출된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냐. 그 시간대를 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일 2시부터. 2시에 결정을 했다. 고소하기로. 그렇게 했고, 그 바로 3시에 그 젠더특보, 서울시의 젠더특보가 무슨 일이 있었으냐, 실수하신 거 있었으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니 그날만 집중을 해서 그날 이후에 유출이 됐다. 이렇게 다들 지금까지 뭐 한 2주 동안 그래왔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이 그 전날 7일에 이 김대령 변호사가 지금 변호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김대령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면담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뭐 성피해 사건이 있으니 직접 좀 면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장검사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는 면담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했답니다. 하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 확보도 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전에 면담을 좀 하고자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장검사가 그러면 피고소인이 누구냐,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이 돼야지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김재련 변호사 얘기가.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가 검찰에 대고 박원순 시장이다, 피고소인 신분을 밝혔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다. 자, 거꾸로 이 말을 들은 검사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큰일이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했겠죠. 변호인이 박원순 시장이 이 성비서를 성희롱을 하고 성추행을 해서 고소를 하려고 한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김재련 변호사 이야기와 여기서부터 약간 검찰의 해명이 다릅니다. 김재련 변호사 이야기는 박원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날 8일 오후 3시에 부장검사를 면담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면담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 이래서 오후 2시에 우선 피해자와 내가 서로 만나서 2시에 만나서 3시에 부장검사 면담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가 저녁에 전화가 와서, 그 부장검사가 전화가 와서 본인의 일정 때문에, 그 검사 본인의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8일에 오후 2시에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만나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어차피 오늘 접수하기로 했으니 검찰 쪽에서 뭐 일정이 있어서 면담을 못한다고 하니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고소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시간이 오후 2시 28분경이고 그 길로 바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서울경찰청에 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자,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검찰 쪽에서 그러면 박원순 사건을 일부러 회피한 거 아니냐, 이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죠. 이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의혹인데, 하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는 박원순 전 시장에게 피고소 사실이 흘러 들어간 그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뭐 여성단체에서 갔다, 검찰에서 갔다, 청와대에서 갔다, 여러 가지, 경찰에서 갔다, 청와대에서 갔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 검찰은 그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검찰에 빠져 있고,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유출 사건을 고발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서울중앙지검도 혹시 거기서 유출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전날 알았기 때문에, 박원순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 여성단체, 청와대가 아닌 검찰까지도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유출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유출 의혹의 대상에 포함되어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울중앙지검은 뭐 해명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통해서 유출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 박원순 이 실명을 들었는데 이 실명을 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지휘라인
때는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정상적 아닙니까? 부장검사가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은 서울중앙지검 안에 내부 보고 라인에는 보고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어쨌든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법무부죠. 법무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피수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시다시피 이성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검사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직거래를 하는 이성윤 검사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서울중앙지검이 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지도 모르는데, 자, 이과 별개로 핵심적인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의도적으로 박원순 관련 사건 접수를 피했느냐, 회피했느냐, 그걸 수사하기 싫어서 이 여당 소속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박원순과 관련된 건이 부담스러워서. 자, 여기서 서울중앙지검은 또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설명을 했습니다. 약간 결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재룡 변호사가 한 이야기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7월 7일 오후 늦게 김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로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여기까지는 거의 같죠. 지금부터 좀 말이 다릅니다.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퇴근 무렵 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라, 이렇게 안내했다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냥 하라.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고소장 가서 형사부 가서 써서 접수를 하라, 이렇게 안내를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김재룡 변호사는 그게 아니었죠. 그 부장하고 이야기가 돼서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밝히고 나서는 다음날 8일 오후 3시에 부장과 면담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일정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8일 오후 3시에 약속,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검찰 입장문에서는. 자,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 부장검사가 오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후 늦게라도 전화를 받았어요. 김재룡 변호사의 전화를 받아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피소가 고소를 하려고 한다,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일단 뭐 내일 3시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거나, 아니면은 절차를 안내했거나 오후에 했더라도 일단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최소한 이 전화를 받고 퇴근 시간에 김재룡 변호사에게 내일 못 만나겠다고 하는 사이에 뭔가 액션을 취했겠죠.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절대. 나중에 그 뒤탈이 납니다. 오래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성윤이든지 이성윤을 통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그 시점에 서울중앙지검 안에는 핵심 라인은 박원순이 피소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내부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만나지 않겠다, 주저한 겁니다. 주저하고 그 사이에 경찰로 가져간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만일 이런 내용이 사실이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이 이 정치권과 관련한 사건들은 선택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아주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